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5년도 5월 19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대선이 이제 한참 한 2주 남았죠. 사전투표일까지는 30일이니까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도 좀 다루고, 그다음에 국내 소식 3가지 그리고 해외 소식 7가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홍콩 이야기가 나오네요. 홍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고, 또 아시아권 가운데서는 상당히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상징하는, 돌아가신 시카고 대학교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홍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이제 권력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으로 이양되고 난 다음에 근래 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비교적 이제 영국은 홍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 지금까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비가 진압되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수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BBC 방송이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군요. BBC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분은 비교적 홍콩에서 잘 알려진 기자분이고, 그냥 기자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직이 기자인 그런 분인데, 이분 참 인터뷰 가운데서 홍콩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가장 우려했던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제목이 모두가 숨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의 1년. BBC가 만들어서 이제 BBC 코리아 뉴스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한 60만 명 이상 정도가 봤습니다. 댓글은 1,500명 이상 정도가 남긴 글이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저도 참 착잡하게 이렇게 홍콩 상황을 봤고, 그다음 내친 김에 홍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몇 편 정도 더 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침묵의 도시가 된 거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체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개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은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exit, voice, loyal. 그 체제를 떠나거나 exit, 그다음에 voice, 항의, 저항하거나 loyal, 그냥 순종하거나 침묵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천직이 기자이신 분, 론선 찬이라는 분입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가 사실상 파괴됐습니다. 언론 자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불편한 그런 기사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구금 감옥에 가야 되고 체포돼야 되고, 국가보안법 외세와 결탁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 그런, 그리고 이제 홍콩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CCTV나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하게 되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가 사실상 파괴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인데 계속 이제 밀고 고발을 해 가지고 친중 인물들이 이제 고발을 해 가지고 체제가 바뀌게 되면 또 항상 그 체제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겠죠. 부역자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질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작은 이 책방을 이제 서점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수시로 경찰이 와가지고 뭐 협박하고, 이분이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해서 독자들의 작은 그런 책 모임 같은 것을 열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런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이나 서점 주인분처럼 아주 집요하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분은 이제 고발, 우리로 이야기하면 밀고 밀정이죠. 한국 역사도 밀정 역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밀정, 밀고. 체제가 바뀌면 밀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의 발언, 그다음에 기고,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개인 사제를 대가지고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애국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밀정 문화, 상호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만 다니면서 교사들이 좀 더 불편한 발언을 하는가, 국가 안보와 국가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확신범들인 거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홍콩 시민은 당연히 중국의 인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자유의 시대를 봤던 경험했던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기획한 애국교육의 여러분들 그냥 함몰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중화민족을 여러분들 칭송하는 이런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부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봤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홍콩은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도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중국이 제압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비판적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비교적 교육개혁을 굉장히 성공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것 같아요. 모르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보안법이 여러분들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생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로얄, 입을 다무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체제 변화가 오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저항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기자분처럼 론슨 창처럼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고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서점 주인처럼 그런 홍콩의 자유를 희구하면서 작은 소모임도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감옥으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뭐 이 할머니처럼 홍콩 교육이 완전히 중국화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홍콩이 참 여러분 저항을 심하게 했죠. 우산혁명.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만큼 홍콩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아주 예외적으로 비판 정신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 말에 중국 비판 서적을 출판하던 서점 관계자 5명이 실종이 돼가지고 중국 봉토로 강제 송환돼가지고 됐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중국 시위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격화가 됐고, 그다음 민주 진영이 90% 이상을 이룬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공산당이 2020년 6월 30일 날 홍콩 보안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홍콩 보안법과 동시에 모든 권력 장악의 핵심에는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민주화 인사를 체포하고 처벌하고, 그때 이제 여기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 조슈아 웡, 아그네스 초,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남고 일부는 영국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캐나다로 다 떠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중 성향이 강했던 빈가일보가 폐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개편해 가지고 2021년도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입법회 선거 제도를 개편해 친중 후보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홍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제 저녁 먹고 여러분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BC가 그래도 잘 만들었네. 홍콩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정치 권력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력을. 그래서 홍콩 시민처럼 그렇게 저항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도 그냥 모두가 침묵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뭐 되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고, 그것을 이제 견뎌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떠난 거죠. 많이 떠났습니다. 몇십만 정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참 경제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선거도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소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이 조선일보 사설이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이제 요즘에는 없으니까 국내 문제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하도 이렇게 말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영혼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다룬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나쁜 소식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여러분들 시끌시끌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화제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이제 한번 사설 보니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발언의 배경 이런 것은 제가 뭐 알 바 없지만 대략 이재명 후보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경제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이렇게 자수성가하거나 또 독학을 한 사람들은, 또 그리고 권력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경제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관이 대부분 좀 시장하고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고 나면은 완장을 찬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경제관의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강행하거나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대부분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시됐던 소득주도 성장, 뭐 진짜 이름은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은 내수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뭐 경제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검증받은 바 없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이제 또 집권하게 되면 그런 경제 실험을 많이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학한 그런 경험이 많거나 완장을 찼을 경우에 아주 독특한 그런 경제관을 갖고 본인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해가 탈원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주 40, 뭐 52시간 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연성이 결여가 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유세에서 경제란 돈이 도는 것이다. 맞는 거죠. 서큘레이션. 돈이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론인 호텔 경제론을 다시 꺼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풀면은 연쇄적인 소득 소비 증가를 촉발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른바 투자 성수 효과를 말하는 듯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호텔 경제론이 이재명 후보의 뇌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60대 남자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설 읽은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겠지만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특별히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아 이재명 후보의 정신세계 경제관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 가장 핵심이 돈을 푸는 겁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러면 돈을 뿌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긴급 생계 지원비를 주든지 간에 어떻든 돈을 찍어서 돈을 좀 푸는 겁니다. 돈을. 그게 가장 중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풀면은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돈을 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기 이전이라도 그냥 훤히 제가 여러분들 그냥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집권하게 되면은 대개 경제의 축이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을 푸는 쪽으로. 이제 좌파 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돈을 풀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가 이렇게 긴급 지원금 같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100원을 풀게 되면은 30원 정도만 여러분들 경제 순환이 되고 70원 정도는 또랑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내려가 낭비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100원 가운데 30원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게 되면 투자 성수가 30을 100으로 나누면 0.3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 성수가 0.3입니다. 그렇게 되게 망하는 국가들은 돈을 이렇게 나누어 줘 가지고 경제에 순환되는 돈이 조금 남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하수구로 다 나가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신용등급이 내리면서 경제 위기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못 살리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낭비되는 부분, 돈이 여러분들 그냥 누수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나눠준 긴급지원금 가운데 소비에 쓰인 것은 30불에 그쳤다. 이 이야기는 투자 성수가 0.3 재정지출의 성수가 0.3이라는 겁니다. 100원 투입했는데 100원의 중에 30원만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퇴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나라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유시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하니까 사설을 쓴 분이 그냥
호텔 경제론, 이게 호텔 경제론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차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가라 경제학인 거죠. 가라 경제학. 이거는 근데 설득해서 못 고치는 겁니다. 본인이 확신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다 그건 겁니다. 이게 좌파 경제학,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인데 커피 원가 가운데 원두 재료 비용이 20%, 임차료, 인건비, 각종 부대 경비를 더하면 원가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카페 주인들이 우리가 20배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단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도둑놈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 양반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지배주주가 배당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데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 통제와 유사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커피 원가가 이런 120원이다 이렇게 하면 한 20배 이상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정통 경제학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전부 다 뒤집어지려고 하겠죠. 그의 주장대로 돈을 풀어 돌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뿌려서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세상에 경제 위기 경험하는 국가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사람들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짜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다 가짜 대한민국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시장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은 지적으로도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개인적인 자만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보시게 되면은 재정정책 돈을 뿌려서 부양책을 쓸 것 같고 또 금리를 낮춰서 부양책을 쓸고 돈이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는 부양책을 계속 쓸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원화가치 변동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인건비 부담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 국제 경쟁력은 계속 하락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신용 등급이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거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그럼 또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관리가 필수적이다.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뭐 귀담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흘러 듣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커피 1,000원 이상 받는 가게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다 가졌으니까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여러분들 겁이 좀 나야 양보를 하지 국민이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뭘 양보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 이재명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 그 밑에 보니까 젊은 기자가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김경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병주입니까? 포스타 출신이죠. 어쨌든 이 양반들은 참 이제 뭐 복 받은 겁니다. 다 이렇게 쥐게 됐으니까. 성자도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 공공개혁 등 국가 제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개헌이 이러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선거 공정성 문제 때문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나라는 뭐 나중에 막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실을 호도하니까. 진짜 문제에 눈을 감으니까. 의사가 중증 환자가 왔는데 여러분들 중증 환자의 병상은 눈을 감고 옆에 여러분들 진통제만 주면 사람이 나중에 죽죠. 그죠? 이 사설들이 다 그 모양인 겁니다. 대한민국 사설들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계획과 미래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글을 안 씁니다. 글을 거짓말들 다 써야 되니까. 하기야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후진적 정치 구조가 아니고 후진적 선거제도 때문에 모든 비극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선거 문제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너희들 알아서 가지고 어제 방송 보고 한 분이 왜 요즘에 선거 문제 이야기 안 합니까? 더 이상 다룰 선거 주제가 뭐가 있냐 이야기죠. 그죠? 이런 사설들이 전부 다 중심적인 문제를 다 외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점점 번져가지고 나라 전체를 삼키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좀 젊은 잘생긴 그런 기자가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나 이렇게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능한 지배층 투표로 갈아엎자. 어떻게 갈아엎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갈아엎을 건데. 그래서 좋은 책도 소개받아 피터 터친이 쓴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실질 임금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졸업생이 양산되고 공적 신뢰가 감소하고 공공부채가 폭증할 그 나라는 위험해진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불안정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은 엘리트 과잉 생산이고 너무 많은 엘리트 지방자가 사회 피라미드 상부에 존재하는 지위를 놓고 경쟁한다.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참 앞날이 깝깝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무능한 지배층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혁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혁명이
행명이 투표하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에? 여기 이 기자가 누굽니까? 박동균 기자. 행명이 투표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에? 양심마비 사회가 돼버린 거죠. 여기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엔비디아를 탄생시킨 대만 AI 생태계 부품사 영업이익이 100% 급증하다. 대만 AI 산업은 왜 강한가? AI 허브로 뜨는 대만 반도체 TSMC만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 서버 분야, 하드웨어 완제품 분야의 AI 밸류체인으로 더 대만 기업들이 촘촘해졌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겠죠. 그것은 어디에 비례하는가? 대만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비례하는 겁니다. 두 나라의 선거 공정성에 그대로 여러분들 비례하겠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대만 기업들이 약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그 원인을 한번 보자 이야기죠. 선거가 정직하다는 것은 경제도 정직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름 0%를 향해 달려가는데 올해 여름 대만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5.4% 성장한 겁니다. 뭐 비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는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지도자도 이런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젊은 기자들도 다 외면하고 행명은 투표함에서 나온다. 투표함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개헌 약속 아니 전부 다 가졌는데 왜 여러분들 필요한 개헌은 본인 마음대로 하겠죠.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겁니다. 2027년도에 0% 성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여러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이걸 보고 얼마나 여러분들 구역질이 나는 기사들입니까? 이재호 계엄 줄 탄핵 사법부 공격 고문 사라졌다고 민주화된 건 아니다. 얼마 살 거라고 여러분들 절대 정직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상부 질서가 여러분들 망가지게 되면 하부 질서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 글을 써야 되고 거짓말 발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오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조국 발행이 때문에 저도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알았는데 이번